12주차 금요일이라서 종강까지 한 달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는 안 보기로 했고 대신에 종강하고 그러니까 며칠 정도 제가 이제 다른 거 점수 다 종합해서 우리 이 클래스에다가 학점을 공지를 해야 되는, 우리 학교 포탈에 공지를 해야 되는 기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한 전까지 대충 며칠 정도 전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 최종 버전 제출 마감을 잡아둘게요. 지금 우리 옆에서 열심히 쿵짝거리고 있잖아요. 구경하러 가고 싶은 친구들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채점이 끝나서 여러분 점수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내용은 이제 쿨하게 영상으로 보자 해가지고 월요일 반 거를 제가 아마 올려놨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오늘 이제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 자, 냉정하게 손들어 봅시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지난주 거 영상 보고 왔다 손들어 봅시다.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여기서 챙겨놓고 빠르게 한번 주파를 해볼게요. 그래, 제가 제정신이었을까? 한번 보자. 다행히도 제정신이었네요. 그래서 GUI 튜토리얼 라이트 압축 파일 지금 다운로드해서 열어보시면 파일이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것들 지금 구경해보고, 그래서 월요일 방거 영상에서 요 0번이랑 1번 브랜치까지를 같이 구경을 해봤어요. 그래서 0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전에 살짝 직접 같이 작성해본 뭐 등속운동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있는 거니까 저건 집에서 한번 구경해보시고, 그 다음에 1번 예시부터 살짝 구경해보고, 그래서 이거 1, 2, 3, 4번 구경하고 지금 11주차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pdf 파일에 보시면 정리 슬라이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까지 일단 챙겨보는 걸 목표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얘네를 지금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이 나만의 게임 어떤 거 만들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소개하는 것들을 풀로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간단한 거 하나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상상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좀 더 쉽게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거의 시장 바닥에 가까운 축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기서 수업 진행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1번 브랜치, 그러니까 1번 예시가 지금 튜토리얼에 3개가 있단 말이죠. 요거 중에 맨 위에 거 그냥 브랜치라고 적혀있는 것부터 살짝 우리는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edit with idle로 열어보시고, 자, 0번 예시에서 뭘 보여줬냐? 여러분들한테 이제 봐봐요.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램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본다면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받아요. 그 다음에 원래 세팅해놨던 숫자랑 방금 입력받은 숫자랑 쪼물쪼물 해가지고 새로운 값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프로그램 밖으로 출력을 해요. 와 같은 식으로 프로그램의 데이터 측면에서의 목적을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0번 예시는 이제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용자 눈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 방법 대표적인 2가지, 제목 바꿔치기 해가면서 보여주는 거랑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의 네모 하나를 보여준다라든가 아니면 그 네모의 위치를 살짝 바꿔준다라든가 와 같은 식으로 살짝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2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채우는 게 우리의 기능적인 목표인데, 업데이트 내용을 예를 들면 네모를 오른쪽 아래로 1픽셀씩 이동시킨다 와 같이 적어두면 F5를 눌렀을 때 그 친구가 그냥 1픽셀만 띡 하고 가고 마는 게 아니라 뭔가 스무스하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걸 연출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마치 등속 운동을 하는 것처럼 좀 더 정밀하게는 초속 60픽셀의 속도로 X축 방향 플러스 방향, Y축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짝 체감해 보는 거를 챙겼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1번 예시는 그 반대예요. 프로그램 밖에서 여러분이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을 받는 방법, 그 중에 키보드 입력을 다루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튜토리얼 코드들은 일단 다짜고짜 F5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 라고 적혀있는 조그만 창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ESC 눌러보시면 진짜로 퇴근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이 닫힙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보시면 이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이 무슨 키를 눌렀을 때 또는 누르고 있었던 손가락을 뗄 때 그거를 이 인터랙티브에다 톨을 달도록 출력을 하도록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일단 이스케이프 누르면 탈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 캐릭터 화살표 키로 조작하고 싶다 하면 요거 일단은 1번 예시 F5 눌러서 실행한 다음에 위 화살표 키를 직접 눌러보시면 됩니다.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아래 화살표 키 같은 것들을 눌렀다 뗐다 하면 이렇게 톨을 달아주고 요걸 토대로 여러분이 이 GUI 모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GUI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키를 어떤 명칭으로 부르냐를 여러분이 살짝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주의해야 될 게 뭐 백스페이스라든가 스페이스라든가 아니면 왼쪽 컨트롤 키라든가 이런 거 엔간한 거 다 되거든요. 근데 살짝 슬픈 점이 이 엔터 키 같은 경우는 아마 윈도우 쓰는 친구들 엔터키가 엔터라고 적혀 있을 건데 얘만 return이라고 6글자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거 제외하면 뭐 다른 것들 뭐 F1, 2, 3이라든가 등등 자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확인하는 용도로 요 1번 튜토리얼을 쓰실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Q키랑 W키랑 E키랑 R키를 누르시면 뭔가 다른 작업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Q키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가운데 검은색 동그라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키 입력 판정 Q키 누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W키도 이렇고 E키, 그 다음에 R키 이렇게 4개의 키에 대해서 여러분이 눌렀냐 안 눌렀냐 막 분기 흐름 같은 게 들어있겠죠. 만약에 R키를 눌렀다면 동그라미를 빨강색으로 바꾼다 와 같은 느낌의 코드가 적혀 있겠구나 라고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정도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월요일반 영상을 올렸었단 말이죠. 우리 프로젝트 여러분 진행할 때 한 가지 당부드려야 되는 말씀이 자 봐봐요. 이거 다짜고짜 F5 누른다라는 게 결국은 이 1번 예시 .py 파일에 적혀있는 문장들을 내가 지금 실행하는 거잖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얘네들을 쭉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친구는 당연히 예를 들면 이름 사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등재를 한다라든가 수많은 짓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창을 이스케이프 눌러서 꺼버린다든가 하면 일단은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은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내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지금 저기서 사용하는 W를 누르고 점을 누른다든가 하면 메모리 위에 이름 사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W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목록을 구경해 본다라든가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쓰고 있는 new rectangle이라든가 이런 거 골라가지고 여는 구하러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한국말로 미국 사람 아니면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었을 요 아이들이 한국말로 여러분들한테 요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얘도 일단은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메모리 위에다 놔둔 그 데이터들에 입각해서 요 new rectangle에 대한 설명을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눈에 노란색 툴팁으로 보여주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요 .py 파일도 똑같은 친구가 서비스 제공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w.new rectangle 한 다음에 여는 괄호 하시면 여러분의 .py 파일 적을 때도 아이들의 서비스, 그 뒤에 숨어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지금 툴팁 잘 나왔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인터랙티브를 닫아버리면 X 눌러서 꺼버리면 그러면 뒤에 숨어있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퇴근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w.new rectangle 하고 괄호 열어도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툴팁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퇴근했으니까요. 방금 전에 내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이 new rectangle에 대한 함수 정의를 실행하고 등등 작업을 수행했던 애가 이젠 뭐 할 일 없어 꺼져 해가지고 좀 꺼졌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한테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 만들 때 이 아이들을 가지고 함수 정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이번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일단 다짜고짜 F5를 눌러요. 그 다음에 뭐 창 별 볼일 없으면 닫아요. 그러면
꺽쇠 3개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이 .py 파일에 적혀 있는 이 임포트문 등등을 포함해서 수많은 할당문들 등등을 다 지금 진행하고 마지막 문장 실행까지 끝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 친구가 new rectangle이 뭔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한 한국말 설명도 다 지금 읽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전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절할 때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new rectangle이라는 거 진짜 잘 모르겠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는 지금 우리 맨날 아이들 켤 때마다 인터랙티브 켤 때마다 나오는 필요하다면 헬프를 쳐라 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헬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나 이거 쓰려는데 도움 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 좀 더 긴 한국말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둔 도움말 메시지라 봐주시면 돼요. 툴팁은 요거에 위에 있는 몇 개 일부분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W. 예를 들면 move object라는 거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다 하면은 헬프 치면 된다 이거예요. 인터랙티브에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거 만약에 필요하시다라면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저거를 예를 들면 이거 저만 보여드릴게요. df 펑크 한 다음에 이게 우리 10주차 수업에서 아마 소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적절한 설명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 쳐서 이렇게 첫 번째 문장 구성해 두고 그다음에 뭐 내용물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두면 이 펑크 괄호를 할 때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함수 정의 내용물 첫 번째 문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tr 리터럴 적혀 있고 엔터키 쳐둔, 그래서 수식 적고 엔터키 쳐둔 수식문 expression statement를 적어놨다라면 저 글자들을 따로 빼서 기록을 해둡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3 엔터 친 거랑 실질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저 적절한 설명이라는 6글자를 뭐 어딘가에 담아둔다라든가 하다못해 리턴한다라든가 프린트한다라든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저걸 실행하든 실행하지 않든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프로그래머들이 코드 덩어리 맨 첫 번째 문장으로 저런 문장을 적어놨다라면 이 글자들이 뭔가 인간들 사이에서 의미가 있는 도움말 글자인가 보다라고 판단해서 따로 빼놓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따로 빼서 메모리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의 아이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노란색으로 툴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게 내용이 많다라면 툴팁에 막 짠뜩하면 전체 화면 다 차지하고 막 중구난방일 거란 말이에요. 툴팁은 몇 줄만 보여주도록 돼 있고 전체 본문을 다 보고 싶다라면 헬프를 치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마련돼 있다 봐주시면 일단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엔간한 함수 이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 코드 덩어리라고 하면 요 .py 파일도 결국 문장들의 나열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py 파일 맨 위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str 리터럴 적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거는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 적어놨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헬로월드 출력한다든가 할 땐 따옴표를 하나만 썼는데 이렇게 따옴표 3개를 놓고 스타트하면 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터키를 마음대로 치셔도 됩니다. 탭키를 마음대로 쳐도 돼요. 일반적인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 적을 때는 그 내용물 적을 때 여러분이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는 마음대로 쳐도 되는데 탭키를 치면 꺼지라고 해요. 엔터키를 치면 꺼지라고 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따옴표 3개로 str 리터럴 좀 여러 줄에 걸쳐서 길게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고 얘도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 .py 파일, 이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따로 키핑을 해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안내문 보시면 여러분이 만든 게임에 대한 설명을 적는 게 15점짜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py 파일 맨 위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str 리터럴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름은 누구고 이 게임의 이름은 뭐고 이 게임 어떻게 플레이하면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 와 같은 것들을 적어두셔야 됩니다. 뭐 한국말로 적어도 되고 영어로 적어도 되고 그건 당신들 마음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적어두시면 제가 나중에 채점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적어놔야지 15점을 받을 수 있다. 100점 만점에 그거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자, 이 친구 지금 화면 한가운데 동그라미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쓰고 싶다 요 new over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화면 왼쪽부터 150, 150,100부터 시작해서 가로 지름 100에 세로 지름 100 해서 그러면 원이 되겠죠? 서클이 되겠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0 사이즈의 원을 하나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여러분이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색깔을 0글자짜리 str 리터럴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투명색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뭐 빨강으로 하고 싶다, 블루 하고 싶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바꿀 수 있다. 그걸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스킬을, 그러니까 QWER 누를 때마다 스킬을 발동을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연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0, 1, 2, 3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네 가지 색깔에 대해서 QWER 키를 쓸 거다. 그래서 요 밑에서 사용할 수많은 값들을 미리 적절한 이름에 담아놓고 스타트 할 수 있게 요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initialize 내용을 한번 실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w.data.을 하시면 그러면 당연하다는 듯이 저 이름들을 여러분이 여기서 구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 메모리 위에 데이터의 이름 사전엔 진짜로 이 이름들이 등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을 한번 봅시다. 업데이트 내용물 요 부분이 이제 그거예요. escape 키를 누르면 탈출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번에 현재 플레이어가 엔터 키를 누르고 있냐, 3키를 누르고 있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냐와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간편하게 수식 하나 딸깍 해가지고 true, false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keys 한 다음에 대괄호 수식을 적으시면 돼요. 이 대괄호 수식은 지금 얘는 의미 관점에서 이거랑 현재 동치입니다. 근데 내가 스페이스바 눌렀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뭐 여기다가 대신에 스페이스 5글자 적어주시면 돼요. 3키를 눌렀냐 확인하고 싶다. 3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키랑 Shift 키를 둘 다 눌렀냐 동시에 누르고 있냐를 확인하고 싶다라면 Shift L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한 경우에는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escape 키를 눌렀냐 물어보는 셈이 되는 거고 이해죠? 그런 경우에는 내용물을 실행할 건데 일단 여러분이 창을 닫아버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의 콤보를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시면 깔끔하게 창 닫아버리고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의 실행도 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작동하도록 해놨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지금 그 스킬 판정과 관련한 내용이 지금 잔뜩 적혀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0번 스킬에 해당하는 키를 누른 게 맞다면 그러면 창 제목을 바꿉니다. 키 입력 판정, Q키 누름 같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move 오브젝트를 할 수 있듯이 달리 말하면 어떤 네모, 어떤 동그라미의 XY 좌표를 여러분이 원할 때 자유롭게 바꿀 수 있듯이 그 네모 동그라미의 색깔도 여러분이 원할 때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어요. 위컬러 오브젝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동그라미를 0번 스킬에 걸맞는 색깔로 바꿔줘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4배 뻥튀기를 해놨습니다. 1번 스킬 키를 눌렀다라면 이제 W키 누름 판정 출력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제 E키를 누르면 녹색, 맞나? 녹색일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R키를 누르면 빨강색으로 바꾸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자 지금 이 친구가 단순히 파란색, 빨강색, 녹색으로 칠해주는 것 말고도 여러분이 Q키, W키, E키, R키 넷 다 누르지 않았을 때는 누르고 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다시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지금 바꿔주고 있어요. 자 이거 색깔을 바꾸지 않으면 원래 칠해놨던 색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 0번째 예시는 맨 처음에 까망색으로 만들고 색깔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걔는 프로그램 뒤질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까망색인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 밑에는 지금 뭔가 엄청나게 길다란 조건식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괄호 쳐가지고 엔터키 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0번 키도 누른 게 아니고 1번 키도 누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키도 3번 키도 누른 게 아니면 같은 느낌으로 지금 조건식을 이렇게 중첩해가지고 적어 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죠. QWER 다 안 눌렀을 때만 이 if문의 조건식은 계산하면 true가 떠요. 그리고 그때는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색깔을 투명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Q키라든가 4개 중에 하나라도 눌렀다라면
색깔을 투명색으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 지금 업데이트 내용물 끝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내용물 확인해 봤으니까 저 내용대로 잘 실행되나 Q, W, E, R 눌렀을 때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빨강색으로 유지되고 그다음에 손을 떼면 그때부터는 투명색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Q키랑 R키를 둘 다 누르고 있을 때는 과연 요 1번째 튜토리얼은 무슨 키를, 무슨 스킬을 쓴 걸로 판정을 할 것이냐를 살짝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예를 들면 까망색으로 칠한다, 빨강색으로 칠한다. 그렇다고 막 검붉은색으로 막 다크 레드 막 이렇게 나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까만색으로 나오거나 빨강색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R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요 지금 로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R키 프레스드가 마지막에 떴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Q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무리 Q키를 눌렀다 뗐다 해도 여전히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R키를 눌렀다, R스키를 발동하고 있다라고 여전히 판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키에서 손을 떼면 다시 투명색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요. 제가 Q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R키를 눌렀다 뗐다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Q랑 R을 둘 다 누르고 있을 때는 R키를 누른 판정입니다. 그 다음에 R키에서 손을 떼면 여전히 눌려있는 Q키가 판정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여기는 지금 Q키랑 R키 중에서 R키가 더 우선하도록 세팅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이 1번 예시는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Q키랑 R키 둘 다 쓴다 그런 거는 현재 코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적용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친구는 코드 실행 흐름상 Q랑 R을 둘 다 눌렀을 때는 R을 누른 것처럼 최종적으로 동그라미를 빨강색으로 칠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물 한번 봅시다. 내용물 한번 보시면 봐봐요. Q키를 눌렀다면 이 조건식이 true가 떠요. 그러면 내용물 실행할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는 검은색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false니까 내용물 실행 안 하고 얘도 false니까 내용물 실행 안 하고 얘는 또 true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은색으로 색칠을 해놓은 다음에 빨강색으로 또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업데이트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 눈에는 검은색으로 칠하자마자 바로 빨강색으로 칠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눈에는 계속 빨강색으로 관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칠한 색깔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나중에 투명색으로 바꾸는 투명색으로 칠하는 요 문장은 Q키나 R키 둘 중에 하나라도 누르고 있다라면 이걸 실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대충 여러분이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봐봐요. 우리 역시나 15점짜리 항목 중에 데이터랑 관련한 쪽에서 여러분이 키 입력을, 키라든가 아무튼 사용자 입력을 최소 5가지를 써야 된다. 와 같은 조건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는 3개 이상 보여줘야 되고. 아무튼 입력을 5가지 받아야 된다 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 하면은 4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키 하나 추가하면 5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딱 생각해 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아이고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뭐 이런 네모 하나가 있어요.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면 얘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 화살표 키 누르면 얘가 왼쪽으로 가요.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두 화살표 키를 둘 다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여러분이 고려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와 같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한 대로 내 게임이 실행되게끔 내 게임이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이게끔 여러분이 요 분기 흐름을 잘 구성을 해둬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장애물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스페이스바 눌러서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다. 또는 이제 하염없이 전진해 가면서 뭔가를 뭐 칼을 이렇게 휘둘러 가면서 적을 처치하는 거라든가 그런 게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 키는 전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 키는 이제 빠꾸하는 겁니다. 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둘 다 눌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이냐 여러분이 살짝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둘 다 누르면 합력이 0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치에 정지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거예요. 뭐 이거는 일반 물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당기면 리본은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줄다리기 할 때 같은 힘으로 당긴다면 그러거나 또는 왼쪽이랑 오른쪽을 둘 다 눌렀을 때는 오른쪽으로 전진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둘 다 눌렀다면 전진, 왼쪽만 눌렀을 때만 후진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둘 다 누르거나 오른쪽을 눌렀을 땐 전진하게끔. 그러면 뭐야 왜 이렇게 진취적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게임이 예를 들면 타이밍 맞춰서 열심히 전진 후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게임이라고 친다면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일단 왼쪽을 고정을 해둡니다. 왼쪽 화살표 키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후진을 하다가 지금 전진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만 오른쪽 화살표 키를 딸깍딸깍 해가면서 살짝 터치하는 식으로 기본적으로 후진하다가 필요할 때만 전진하게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전진 후진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임인데 둘 다 누르면 한가운데 가만히 있도록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전진 후진을 반복하기 위해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왼쪽을 눌렀다가 떼고 오른쪽을 눌렀다가 떼고 왼쪽을 눌렀다가 떼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탭댄스를 추듯이 두 손가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피로감이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이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해야지 높은 점수로 더 강력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요 5개의 입력을 다룰 건데 5가지 입력을 다룰 건데 그것들이 같은 시점에 동일한 시점에 여러 키를 다 눌렀을 때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어떻게 판정하는 게 저 사람이 좀 더 즐겁게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이냐를 여러분이 살짝 고민해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if문 5개를 써서 4개 플러스 1개를 써서 이 판정과 관련한 우리의 생각을 반영을 해놨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순차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맨 밑에 적어놓은 요 if문이 위에 있는 애들을 다 덮어쓰기를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Q키 눌렀냐 W키 눌렀냐 보다 R키 눌렀냐가 더 우선하도록 세팅되어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싫다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and, not,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W.keys, Q 이러면 이제 R키를 안 눌렀고 Q를 눌렀을 때만 미안해요. Q키를 안 눌렀고 R키를 눌렀을 때만 R키 누른 걸로 판정하겠다. 빨강색으로 칠하겠다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뀐다. 우세 관계가 바뀐다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타자 연습 게임을 만들 거예요. 엄청 어려운 게임입니다. 타자 연습.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80몇 개의 키를 다 내가 입력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분기 흐름을 다 내가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럼 if문 80몇 개를 내가 적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환장할 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키도 누르지 않았을 때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라면 이 if문, 마지막 if문은 조건식이 엄청나게 길을 거예요. 80개의 키를 전부 다 누른 게 아니라면과 같이 해야 되니까 not 연산자 다 하나하나 붙이고 걔네를 전부 다 and 연산자로 묶어야 됩니다. 개박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이런 조금 복잡한 중첩되는 이런 분기 흐름을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적을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본론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오픈하신 다음에 요 브랜치 2 예시를 한번 구경해 보세요. 요거 여신 다음에 역시나 또 F 눌러갖고 바로 실행하고 QWER 한번 눌러보세요.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QWER 인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Q키를 누른 상태에서
R키를 아무리 눌렀다 떼도 Q키가 지금 우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대 방향 R키를 누른 채로 Q키를 눌렀다 뗐다 하면은 둘 다 누를 때는 Q가 그 다음에 R만 눌렀을 때는 R이 선택되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랑 우선순위가 반대라고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거는 짝이 나름이고 그래서 이 친구는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했나를 한번 봅시다. 아이고 오늘 그 누구 온대며 탈취제 그거 있잖아요. 이름 뭐였더라? 실리카 게린가 하는 분 오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몇 시에 옵니까? 지금 온 것 같진 않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저거 그걸 거 아니야. 대회 하는 걸 거잖아요. 그렇지? 음악회 같은 거 하는 걸 거잖아요. 그럼 6시 전에 우리도 갑시다. 뭐 간다고 그거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 가면 더 시끄러울 테니까 수업 못 할 거잖아요. 아무튼 이 친구 한번 봅시다. 이니셜라이즈는 똑같아요. 생략하셔도 됩니다. 업데이트 내용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Q키를 누르면 까망색으로 칠한다. 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지금 보시면 아래에 있는 여기에 원래 if 두 글자 적혀 있었는데 그거를 elif 네 글자로 바꿔놨습니다. 뭐 그건 일단 그렇다 칩시다. elif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금 봐봐요. 아까 전 버전은 QWER 다 안 눌렀다면 투명색으로 칠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런 복잡한 조건식을 이 if문의 첫 줄에 적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는 그걸 좀 싹 생략했습니다. else 그리고 얘는 지금 F5 누르면 아무튼 간에 아무 키 그러니까 QWER 중에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을 때는 착실하게 동그라미가 투명색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else 내용물을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else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라면 else는 걔네 아니면 그런 거 말고 딴 거라면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가운데에 껴있는 저 elif는 else if의 줄임말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일단은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거 이미 기컴포에서 나왔겠죠 여러분? 기컴포에서 if문 할 때 else 어쩌고 저쩌고 붙일 수 있다 아마 배웠겠죠? C에는 요 elif 어쩌고는 없어요. 파이썬에는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요 지금 else 요 투명색으로 바꾼다 문장까지 그 다음에 요 if문 첫 줄부터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요 if문 첫 줄부터 마지막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바꾼다. else 어쩌고 내용물 마지막 문장까지가 하나의 if문이에요. 이건 C도 마찬가지입니다. else 붙인다 하더라도 거기까지가 하나의 if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까지 우리가 if문 적는다라고 했던 거는 사실 이 if문의 맨 첫 번째 부분만 적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if문, 이 길다란 지네 같은 지렁이 같은 if문의 if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영어로는 clause 정도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절이 됩니다. if 절 1절만 하자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까지 작성했던 if문들은 if 부분만 적고 완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 일단 if문, while문 이런 친구들 우리 복합적인 문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용물로 다양한 문장들 들여쓰기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복합적인 문장은 이렇게 여러 부분들의 조합으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파이썬의 if 부분을 무려 5개의 부분으로 지금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if 부분이 있고 요 밑에는 첫 번째 elif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elif 부분은 총 3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전체 if 부분에 else 부분이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문장 여러분이 적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원한다라면 if문을 적을 수 있어요. if문을 적을 때 여러분은 일단은 내가 if문 적는다 마음먹었다라면 이 첫 번째 부분 머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if 부분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모든 if문은 if 부분으로 스타트해요. 그 다음에 그건 안 적으면 안 돼요. 그걸 안 적으면 if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elif 부분을 여러분이 붙이거나 안 붙일 수 있어요. elif 부분은 0개 또는 1개 또는 여러 개를 붙여서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0개를 적었었고 얘는 지금 3개를 적어둔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if문 적을 때 마지막 부분으로서 else 부분을 적거나 적지 않을 수 있어요. 0개 또는 1개 적을 수 있습니다. else 부분은. 마치 막 0개 또는 1개, 0개 또는 1개 또는 여러 개 막 그런 거 컴퓨터쟁이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여기 좀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어떤 if문은 elif 부분 없이 else 부분만 추가로 달려있는 그런 친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2교시 답안지 채점할 때도 제가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써가지고 목표 좀 더 손쉽게 달성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 철자 이제 틀리게 써가지고 감점 당한 친구도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지금 12주차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문장 여러분이 적는 거고 여러분은 저렇게 적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적어놓은 길다란 진해 같은 if문에 대한 실행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길다란 if문을 어떤 순서대로 어떤 규칙에 입각해서 실행하냐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if문의 if 부분의 실행은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순차 분기 반복할 때. 그래서 if문의 if 부분 실행은 조건식을 계산합니다. 계산했더니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 내용물 문장을 실행합니다. 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그렇게만 얘기해도 오케이였는데 이제 이 if문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얘기를 더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봐봐요.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if 부분 조건식 계산했는데 true가 떴다. 그러면 내용물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용물 실행을 했다면 그 밑에 있는 다른 부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아예 없는 셈 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if문의 실행이 끝나요. 그 말은 순차에 몸을 맡기고 if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기는 합니다. 업데이트 함수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함수 정의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용물을 만약에 실행한다면 밑에 있는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조건식 계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if 부분 조건식 계산했는데 false가 떴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 배운 대로 내용물 문장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내용물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대신에 다음 부분을 다루기 시작해요. 없으면 끝나는 거고 있으면 다음 부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W키 체크하는 elif 부분이에요. 자, elif 부분을 실행한다라는 거는 if 부분을 실행하는 거랑 동등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elif 부분을 다룬다라면 조건식을 계산해요. true면 내용물 실행하고 밑에 거 신경 안 씁니다. false면 다음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그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 elif 부분을 다루고 자빠져 있다라는 건 이게 추가적인 그 문맥에 입각한 추가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부분 if 부분의 조건식 계산했을 때 false가 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분을 지금 멱살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위에 거가 true로 떴다. 그럼 나는 스킵 당했을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죠? 명제, 대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조건식이 W를 눌렀냐를 물어보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Q를 누르지 않고 W를 눌렀냐와 같은 느낌으로 작용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 막 집합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릴 때 막 여집합 막 그런 거 여러분 그려본 적 있잖아요. 그런 뭔가 미세한 차이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W키도 안 눌렀다. 그러면 이 내용물도 실행 안 하고 그 다음에 E키를 눌렀나 체크하는 elif 부분을 다룰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Q키도 W키도 안 눌렀고 E키를 눌렀을 때만 여기 내용물을 실행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Q, W, E 다 안 누르고 R키를 눌렀을 때만 빨강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요 길다란 if문으로 구성한 요 1번째 예시는 Q키를 눌렀을 때는 그 아래에 있는
elif 부분 다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다 스킵을 해버리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바뀐 채로 쭉 유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R키를 눌렀냐 조건식 계산 자체를 안 합니다. 그 elif 부분 자체를 다루지 않아요. 요거를. 그래서 Q키가 R키보다 우선한다라고 지금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의 경우는 else 부분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else 부분을 내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건 그 위에 있는 모든 다른 부분들의 조건식을 다 계산해 봤고 전부 다 false가 떴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부분을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퇴근을 못하고. 그래서 현재는 의미 관점에서 QWER 다 누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else 부분을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else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는 경우 얘는 지금 조건식 같은 거 안 적혀 있잖아요. 만약에 else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무조건 요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실행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QWER 다 안 눌러서 위에 있는 4개의 부분 조건식이 다 false가 뜰 때는 else 부분을 손에 쥐고 마지막으로 얘네들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net 다 안 눌렀을 때는 투명색으로 동그라미가 다시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구성해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엄청 길다란 그러니까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몸통이 좀 길다란 꼬리도 달려 있는 그런 if문인데 여러분이 특히나 요 마지막 부분 4개의 키를 다 누르지 않았을 때 투명색으로 바꾼다. 이 부분을 그냥 else 콜론 엔터만으로 여러분이 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길다란 조건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장점, 키보드를 덜 쳐도 됩니다. 반면 단점, 우리가 요 3줄만 봐서는 요 3줄만 내가 지금 술을 많이 마셨어요. 시야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언제 동그라미 투명색이 되지? 막 이러고 지금 해별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 3줄만 봐서는 언제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는지가 절대로 감이 오지 않아요. 걔네는 완전히 다른 부분을 구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시야에 둬야 우리는 비로소 else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여쓰기에 둔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바꾸는 문장은 정확히 이럴 때 실행될 것이다와 같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문맥을 좀 더 위아래로 길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얘는 이거 원래 3줄이었잖아요. 요것만 봐도 언제 투명색으로 바꿀 건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위에 있는 다른 if문들 다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얘가 더 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지 않는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R키보다 Q키가 더 우선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if문 나열 순서, 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R키를 가장 먼저 검사하게 하면 맨 마지막에 Q키를 검사하게 하면 그러면 빨간색으로 바꾼 다음에 검은색으로 또 바꿀 겁니다. 그럼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뭔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얘기보다는 약간의 서로 간의 장단점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게 1학년 1학기 수업이다 보니까 중간고사 이전에는 요거를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뭐 저런 거 없더라도 2교시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완전히 새로운 목표, 나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만의 게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키보드를 칠 거니까 지금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와 같이 소개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요 음영으로 표시해둔 저 전체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달리 말하면 파이썬에는 elif로 스타트하는 문장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파이썬에는 else로 스타트하는 문장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 자, 봐봐요. 인터랙티브 한번 볼게요. 인터랙티브 보시면 이 친구 보시면 자, 여기 우리 문장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3 더하기 5 엔터 칠 수 있는 거잖아요. 8 나오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면 여러분이 여기다 if문을 적을 수 있어요. if 3이 5보다 작으면 3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엔터를 치면
if 부분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if문을 작성한 셈이 됩니다. 이건 오케이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두 부분으로 3이 5보다 크면은 5를 출력해라. 그 다음에 else 콜론하고 여전히 지금 점점점하고 기다려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다 이겁니다. 좀만 더 힘내줘. if문을 완성해줘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하고 엔터 치고 여전히 기다리죠. else 부분의 문장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번 더 엔터 치면 이 네 줄을 들고 가서 실행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if문을 들고 가서 실행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나 else문 한번 실행해 봐야지. else 콜론하고 엔터 치잖아요. 즉시 꺼지라고 합니다. 왜냐? 인터랙티브는 문장 하나하나 적고 엔터키 쳐서 실행해보는 모드예요. 근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고 있는 문장 적는 방법들 중에 else라는 키워드로 스타트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elif도 마찬가지입니다. elif 3, 2, 5, 5랑 같으면 하면 바로 꺼지라 한다 이거예요. 내용물 문장을 적을 새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 첫 줄만 봐도 이건 답이 안 나오니까요. 문장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C의 if문은 if 부분 1개랑 else 부분 0개 또는 1개 두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래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해봅시다. 자, 요거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다 적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자, 이게 문장입니까? 아니죠. 그죠? 얘는 수식이잖아요. if문 첫 줄 적절한 자리에 적는 수식입니다. 따라서 조건문은 사실 틀린 표현이에요. 최소한 얘를 조건문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1교시 문제 답을 그렇게 적으셨다고 해도 그냥 정답으로 인정해 드렸어요. 그거는 K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21세기 202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양해야 되는 표현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그렇게 배웠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부탄가스라고 안 하고 뷰테인이라고 배웠을 거잖아요. 그죠? 청산가리 대신에 시아노아칼륨이라고 배웠을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또 청산가리라고 배웠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 대한화학회에서도 열심히 그 요오드를 아이오딘으로 바꾼다라든가 하는 게 나중에 대학교 입학해서 일반 화학이라든가 아니면 화학과 3학년 전공 수업이라든가 하는데 좀 더 편하다 이거예요. 받아들이기. 중간에 방황을 덜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용어들을 개선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바꾼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대학교 3학년 화학과 들어가서 일본식으로 배우진 않으니까 2020년대에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저런 것들 조금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최소한 파이썬이랑 C에는 조건문이라는 문장은 없어요. 어셈블리 쪽으로나 가야지 있습니다. ARM 어셈블리라든가 그 컴퓨터 구조 수업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 구조를 2학년 때 한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3학년 우리 형들, 언니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친구는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조건식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 다음에 쟤는 사실 고유명사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컨디셔널 익스프레션 같은 것조차도 아니에요. 그냥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직역하면 뭐 컨디션 그거잖아요. 마시는 그거잖아요. 술 깨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조금 애매하니까 저 친구가 수식이 맞으니까 조건식이라고 적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는 이 연산자가 아니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업데이트 내용물 구성할 때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기 흐름을 적게 될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이 어쩔 때는 스페이스를 누를 거예요. 어쩔 때는 점프 중인데 또 스페이스를 누르고 자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2단 점프를 시도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허용할지 말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럴 때, 그러니까 2단 점프일 때만 실행되는 코드, 1단 점프일 때만 실행되는 코드, 막 이런 식으로 막 열심히 if문 덩어리들을 적게 될 겁니다. if문 안에 if문 또 적고 막 난리 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들 중에 하나다라고 요거는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자, 요거랑 동등한 목표를 이번에는 룹 있잖아요. 반복 흐름을 써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이 친구도 F5 누르면 똑같이 QWER 입력할 수 있고 이 친구는 Q가 우선합니다. 현재 코드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요거 구경해 보고 얘는 지금 아까 전에는 이제 스킬 4개를 스킬 0번, 스킬 1번, 2번, 3번 같은 식으로 4개의 서로 다른 이름의 색깔이랑 키랑을 담아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거기다 인덱스 개념을 적용해 놨어요. 리스트 하나에 다 때려 넣은 겁니다. 그래서 0번째 스킬은 까망색의 Q를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스킬은 빨강색의 R 누르면 돼요. 와 같이 지금 지정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대괄호 수식을 적어서 내가 원하는 번째 스킬을 누른 게 맞냐?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 번째 색깔로 바꾼다와 같이 지정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걸 토대로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면 이 친구는 그걸 감안해서 지금 일단 while문을 적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 보시면 그 3단 콤보잖아요. 첫 반복 준비 0번 스킬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개의 스킬을 다 다룰 때까지 쭉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아마도 다음 반복 준비하는 거 있겠죠? IDX 스킬 더 IDX 스킬은 IDX 스킬 플러스 1이 밑에 깔려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일단 그렇게 있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0번 스킬, 그러니까 Q키를 누르면 검은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키 값이랑 컬러 값을 세팅해두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식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2번 번째 키를 누른 게 맞다면 동그라미를 2번 번째 색깔로 바꾼다와 같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금 주석으로 이렇게 설명해둔 브레이크문이라는 친구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if문 내용물입니다. if문 내용물이 문장 3개인 거예요. 제목을 바꾸고 동그라미 색깔 바꾸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적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F5 누르면 얘는 아무튼 Q키 누르면 이렇게 돼요. R키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다음 Q키랑 R키를 둘 다 눌렀을 때는 그러니까 Q키랑 R키를 둘 다 눌렀을 때는 이런 느낌. 반대로 이때는 둘 다 눌렀을 땐 검은색으로 Q키가 지금 우선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동작하도록 돼 있는 상태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이 브레이크문과 관련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브레이크문은 느낌상으로는 리턴문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리턴문 얘가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리턴문의 의미가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의미 코드 실행 흐름 측면에서의 의미입니다. 나 더 이상 게임 안 해. 게임 끝났어. 내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의 의미는 리턴문은 그 키워드 오른쪽에 수식을 적을 수 있단 말이죠. 수식 적고 엔터키 쳐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턴문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이번에 그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바로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던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그 함수 출식이 300개, 500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왜 굳이 지금 add 내용물 실행하고 자빠져 있냐? 그 원인에 해당하는 딱 한 명이 무조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더를 붙일 수 있는 관사 더를 붙일 수 있는 그 수식에 대한 그 함수 출식에 대한 계산 결과값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브레이크문도 일단은 비슷한 느낌입니다. 얘도 박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만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뭘 그만두냐? 뭐에 대한 실행을 그만두냐? 자,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리턴문은 의미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인터랙티브에다 맨 땅에다가 리턴 3 하면 꺼지라고 합니다. 지금 리턴문 자체는 잘 적었어요. 근데 지금 요 자리, 들여쓰기 0단 자리는 리턴문을 적기는 문맥적으로 컨텍스트스럽게, 컨텍스추얼하게 애매한 자리다 이거예요. 리턴문을 유효하게 적으려면 이 리턴문은 반드시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이어야만 합니다. 왜냐? 기회 실행을 중단하는 그런 의미를 띠니까요. 브레이크문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브레이크 부셔버릴래 하면 얘도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의 브레이크문은 어느 문장의 내용물로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냐? 그 순차분기 반복 중에 반복 흐름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우리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while문과 for문의 내용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요 2번 예시 같은 경우는 요거 파괴한다 브레이크 하면은 이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과 동등한 느낌으로 while문의 실행을 끝내버린다라는 건 순차에 몸을 맡기고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튼 브레이크문은 그렇게 쓰실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 while문은 문장이잖아요. while문은 언제 실행되냐라 물어보면 얘는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while문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의 실행이 끝났을 때밖에 없습니다.
함수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위턴문이랑은 달라요. 위턴문은 데이터 측면, 코드 측면 두 가지 의미를 다 띠는데 브레이크문은 그렇지 않아요. 브레이크문은 오로지 while문 실행을 중단한다입니다. while문은 문장이기 때문에 그거 뭐 실행하면 값이 튀어나오다라든가 그런 것 자체를 논의하지 않아요. 따라서 while문은 브레이크문은 데이터랑은 1도 상관없는 문장이에요. 값을 다룰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브레이크문을 적을 때는 그냥 키워드 브레이크 적고 엔터키 치면 작성이 끝나요. 더 이상 적는 게 불가능합니다. 수식 같은 건 적을 칸이 없어요. 위턴문이랑 다르게. 아무튼 그렇게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한다면 이 전체 while문 실행이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문을 실행하지 않았다라면 이 if문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종료될 거고 if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번에 Q키를 누르지 않았을 때가 되겠죠. Q키를 누르지 않았다라면 브레이크를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순리에 맞게 쭉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IDX 스킬 값이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냈다 안 눌렀으면 이게 4가 될 거예요. 그럼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false에 준하는 게 되기 때문에 while문의 내용을 실행을 하지 않고 while문 실행을 끝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이 while문의 else 부분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파이썬의 while문에는 else 부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else 부분 내용을 보시면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바꾸는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지금 이 튜토리얼에서 언제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우리 눈에 보여주냐를 확인해 보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는 우리가 QWER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누르고 있다라면 투명색으로 바뀌지 않아요. 넷 다 누르고 있지 않을 때만 투명색으로 우리 눈에 보입니다. 제목은 Escape 키 누르면 퇴근해요라고 해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이 while문의 else 부분 내용물은 언제 실행되냐? QWER 다 누르지 않았을 때. 달리 말하면 지금 이 if문 조건식은 총 4번 계산될 거란 말이에요. IDX 스킬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 QWER 밀어놓고 실행할 거예요. 넷 다 false가 떴을 때는 브레이크를 0번 해요. 따라서 IDX 스킬 값이 결국은 0, 1, 2, 3까지 갔다가 4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while문의 while 부분에 조건식을 4번째로 계산했을 때 5번째가 되겠죠. 아무튼 4번째로 계산했을 때 false가 떠요. 그리고 정확히 그 타이밍에 whil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while 부분의 다음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if문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if 부분이랑 else 부분으로 해놨다 칩시다. 그 if문의 else 부분은 언제 실행하냐? 위에 부분 조건식 계산했을 때 false가 뜨면 그때 else 부분 다루는 거예요. 얘도 지금 똑같은 겁니다. while문도 첫 줄 조건식이 있어요. 그거에 계산했는데 true가 뜨면 내용을 실행하고 다시 맨 위로 돌아가는 것까지 있습니다. 얘는 반복용이니까요. 근데 조건식 계산했을 때 false가 뜨면 이제까지는 내용물 실행 안 하고 끝났어요. 왜냐? 다음 부분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else 부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조건식 계산했을 때 false가 뜨면 그때는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해서 투명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만약에 Q키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IDX 스킬은 0인 채로 Q키 눌렀니? 물어보면 누른 게 맞거든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검은색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해버려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다라는 건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 이 while문 전체, else 부분을 포함한 이 전체 while문의 실행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밑에 무슨 부분이 있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조건식 계산한 단계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while문 덩어리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else 부분 내용물은 브레이크문 실행할 때는 맨 마지막에 실행하지 않습니다. 조건식 계산을 안 하는데 false가 뜰 일이 없잖아요. else 부분은 위에 있는 부분들 다 false 떴을 때만 실행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if문의 else 부분이랑
while문의 else 부분이 사실은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파이썬 동네에서 이게 허용되고 이게 생각보다 쓰임새가 많아요. 지금처럼 다 아니면 이거 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else 부분은 우리가 보통 다는데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자 얘는 지금 결국은 if문 4개로 구성해야 되는 걸 리스트에다 때려박고 그거를 분기 대신 반복 흐름으로 축약해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복을 쓸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장애물들을 전부 다 하나의 리스트에 때려놓고 각각의 장애물들을 전진시키면서 캐릭터랑 부딪힌 적 있니? 와 같이 검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명이랑 부딪혀도 그러니까 장애물이 하나라도 부딪히면 난 뒤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아무런 장애물과도 부딪히지 않았다라면 예를 들면 스코어를 1 올려주는 겁니다. 와 같은 걸 else 부분에 넣어두면 돼요. 그러면 부딪혔을 땐 스코어가 절대 증가하지 않아요. 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쓰임새가 많고 C에는 이게 없어요. C의 while문은 부분 하나짜리입니다. 근데 파이썬의 while문은 이게 있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한번 필요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한번 이 친구를 퍼즐 조각 예쁘게 딱 사이즈 맞게 맞추는 느낌으로 신경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 예시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1시간 6분이 지났단 말이죠. 우리는 2번, 3번, 4번 예시가 있는데 일단 뒤에 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해 봅시다. 2번 예시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키보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우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F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이 친구는 조금 커다란 가로로 800, 세로로 600 사이즈의 창이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검은색 조그만 네모가 여러분의 마우스 포인터를 쫄쫄쫄쫄쫄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면 한가운데는 커다란 파란색 네모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업데이트 할 때마다 까만색 네모가 여러분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가게끔 텔레포트 하게끔 그렇게 무브 오브젝트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이거를 무브 오브젝트 할 때 네모의 원래 위치의 오른쪽 아래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기준 위치, 마우스 포인터 위치 그 옆으로 옮겨줘와 같이 여러분이 하시는 것도 당연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는 마우스 포인터가 정지해 있으면 이 검은 네모도 정지하고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면 검은 네모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할 수 있는 거 뭐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한번 눌러보시면 예를 들면 좌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인터랙티브에 1번 버튼 눌림 1번 버튼에서 손을 댐 같은 느낌으로 오른쪽 클릭하면 3번 버튼을 누름 그 다음에 3번 버튼에서 손을 댐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휠 클릭을 할 수 있죠. 그 가운데 있는 휠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2번 버튼을 누름 2번 버튼에서 손을 댐이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오늘날 2020년대에 쓰는 대부분의 마우스는 일단은 버튼을 그래도 3개는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아마도 거의 90% 이상은 오른손잡이 모드로 마우스를 쓰고 있을 거라서 좌클릭이 1번 버튼입니다. 왼손잡이 모드일 때는 우클릭, 그러니까 검지손가락으로 클릭하는 게 1번 버튼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1번, 2번, 3번 가능하고 예를 들면 몇몇 친구들은 집에 무슨 게임용 마우스 막 그래가지고 막 궁극기 쓰기 위한 버튼 같은 거 다 해서 막 왼쪽, 오른쪽에 막 열 몇 개씩 붙어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2번 튜토리얼 F5 눌러서 실행한 다음에 그 이상한 버튼 눌렀을 때 요 GUI 모듈이 나의 이 비싼 마우스의 이 특별한 버튼을 몇 번 버튼으로 치고 있나 테스트하는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집에 있는 마우스 버튼이 20개예요. 그래서 20개 버튼을 다 따로따로 쓰도록 코드 짜서 게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저는 그 게임을 그대로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제 집에 있는 마우스는 버튼이 5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버튼 2개까지 해서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가능은 하지만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게 아니면 마우스 버튼은 3개까지만 쓰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더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있는데 자,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이 친구 제목이 여러분이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1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8,46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걸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이겁니다. 화면상에서의 마우스 포인터의 XY 좌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하고 아래로 가면 증가합니다.
컴퓨터 동네 특히 2D 세카이에서는 Y축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3D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요. 그래서 맨 왼쪽 위점이 0,0입니다. 맨 오른쪽 아래점이 이제 제일 큰 숫자가 된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좌표, XY 좌표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져와서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는 네모가 2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마우스 포인터 움직일 때마다 검은색 네모가 이렇게 따라오는데 여러분의 마우스 포인터를 파란색 네모가 있는 곳으로 한번 옮겨 보세요. 옮기면 한번 해볼게요. 쭈려쩌쩌쩌쩌쩌짠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검은색 네모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빼꼼 튀어나옵니다.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세팅은 파란색 네모랑 검은색 네모가 둘 다 화면상에 동등한 위치에 소위 겹쳐 있다라면 그때는 지금은 파란색 네모가 보이는 것 같아요. 검은색 네모는 뒤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파란색 네모가 더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검은색 네모는 더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는 검은색 네모가 더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파란색 네모가 더 위에 덮어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연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까지 구경해 둔 채로 퇴근시켜 놓고 코드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네모를 2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니셜라이즈에서. 그래서 뉴 렉탱글 할 때마다 숫자 하나씩 발급해 주는데 그거를 작은 네모, 큰 네모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에 담아 놓고 있어요. 이 숫자 중요합니다. 일종의 일련 번호고 나중에 여러분이 내가 어떤 네모 위치 바꾸고 싶어 할 때 만약에 작은 네모를 바꾸고 싶다라면 요걸 넣어야 되고 큰 네모를 바꾸고 싶다라면 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급해 둔 거 여러분 딱 키핑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얘가 지금 제가 문장 하나로 축약해 놓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x는 w.mouse 포지션 x 같은 느낌으로 적을 수 있어요. y 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마우스 포인터의 현재 XY 좌표를 받은 다음에 얘는 지금 그 Y 값의 8을 빼고 그 X 값의 8을 빼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 8을 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8을 지운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의미 관점에서 딱 이런 거예요. 작은 네모의 XY 좌표를 정확히 마우스 포인터 좌표로 지정해 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F5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마우스 포인터 그 점의 오른쪽 아래로 검은색 네모가 들이운 것처럼 연출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네모든 동그라미든 그 친구의 XY 좌표를 지정한다라는 건 걔의 왼쪽 위 점의 좌표를 지정하는 거다 알아봐 주시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16을 한다면 이게 지금 네모 자체 크기가 16 곱하기 1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왼쪽 위에 이렇게 빼꼼 솟아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에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너비의 절반, 높이의 절반만큼 왼쪽 위로 당긴다를 하면 이제 마치 마우스 포인터가 네모의 한가운데 중심점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5대5 가르마 같은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다 봐주시면 되겠어요. 뭐 이건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우스 포인터 XY 좌표를 여러분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세팅할 수 있다는 거, 챙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포문을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마우스 버튼즈 하고 대괄호 1, 대괄호 2, 대괄호 3과 같은 느낌으로 1번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었냐, 거기서 손을 뗀 상태였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이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포문 이렇게 해가지고 인덱스 값 뽑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좌클릭을 한 게 맞다면 브레이크를 할 겁니다. 휠 클릭을 한 게 맞다면 브레이크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낌상 이렇겠죠. 좌클릭이 우클릭보다 우선하도록 현재 만들어놨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포문에도 지금 else 부분을 붙여놓고 else 부분 실행하면 제목을 escape 키 누르면 종료해요로 바꿀 겁니다. 이 else 부분은 사용자가 마우스에 있는 그 어떤 버튼도 누르고 있지 않을 때만 else 부분을 실행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IDX의 값을 담는데 성공할 때마다 내용물을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좀 더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for n in 뭐 3, 5, 7 잠깐만 5, 7 하고 콜론하고 n 엔터 치면 3, 5, 7 나올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else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꺼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요. 얘 지금 내용물 그러니까 for문의 for 부분의 내용물은 총 3번 실행될 겁니다. n에 3 넣고 돌리고 5 넣고 돌리고 7 넣고 돌리고 한 다음에 네 번째로 n에다가 담을 게 뭐가 있냐 이제 기웃거렸는데 더 이상 담을 게 없어요. 리스트 3칸짜리입니다. 그래서 담는 데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for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히 그때 else 부분 내용을 한 번 실행하고 전체 for문의 실행이 끝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래서 얘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거 다 아니면 저거와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고 싶을 때 안에 브레이크 문을 적절히 추가해 놨다라면 브레이크 문 실행하면 else 부분도 스킵하는 거예요. 왜냐? for 문 전체 문장 단위로 실행을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쓰실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예시 됐고 3번 예시는 얘는 별거 아니니까 빠르게 구경해 보면 자, 얘는 뭐냐?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누를 수 있는 기능이 좀 많아져 갖고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글자로 제가 한국말로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Q, A, W, S 누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Escape 누르면 여전히 퇴근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조그만 네모,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가 회색 동그라미, 회색 네모 하나가 지금 좌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Q키를 누르면 얘 크기를 키우거나 얘 크기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크기를 쭉 키우면 너비가 400 정도가 되면 지금 너비는 제목으로 보입니다. 너비가 400 정도가 되면 가로로 800에 해당하는 이 전체 게임 화면이 가득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사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얘가 그냥 회색이 아닙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GUI 모듈을 쓸 때는 여러분이 네모랑 동그라미 맘대로 쓸 수 있는데 색깔도 맘대로 바꿀 수 있는데 추가로 저 친구의 테두리의 색깔도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테두리의 두께도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께가 2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W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테두리를 더 두껍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또는 S를 눌러서 테두리를 더 얇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좀 슬프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질 않아요. 테두리를 막 바꿨다 하면 이런 식으로 어딜 보시는 거죠 하면서 잔상이 남습니다. 검은색으로.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쓸 수는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잔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두께가 이게 0.0으로 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잔상이 잘 안 남거든요. 근데 테두리 두께가 소수점이라든가 막 이러면은 조금 잔상이 남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가능은 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요 네모의 색깔도 그러니까 네모 내용물의 색깔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테두리의 색깔도 원한다라면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네모의 XY 좌표, 네모의 색깔도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데 그와 함께 그 네모의 크기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빨간색 동그라미가 여기서 깜빡깜빡합니다. 내 캐릭터가 이렇게 동그라미예요. 이게 깜빡깜빡하다가 갑자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 폭발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깜빡깜빡하면서 터지는 그런 뭔가 아비규환 안에서 내 동그라미를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그런 게임을 만든다라든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그 동그라미에 닿으면 바닥을 밟은 거라서 뒤지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를 랜덤한 위치에서 깜빡깜빡 예비 이제 경고를 하다가 점점 커지고 그러다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일단 new 오벌 해가지고 조그만 거 만든 다음에 그 친구의 크기를 점점 키우도록 코드를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코드 한번 구경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요 new text라는 친구를 쓰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글자를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글자를 저런 도움말 글자를 화면에 적어두도록 세팅해 놨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얘는
최종 버전 만들 때는 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글자가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글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 안에는 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승리 화면에 빅토리라고 적고 싶다. 그러면 아예 그림 파일에다가 빅토리 그거 있잖아요. 그 승리 그 파란색 그거 있잖아요. 방패 모양. 그런 거 이제 그림 하나 따갖고 와서 그림을 대신 보여주는 게 차라리 훨씬 더 예뻐 보일 거예요. 대부분의 게임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간단한 도움말 사용 방법 같은 걸 표현할 때 이거 쓰실 수 있고 물론 이제 new 텍스트도 있지만 나중에 텍스트를 변경하는 함수도 마련돼 있으니까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얘 지금 봐봐요. 들여쓰기에 개차반 났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인데 들여쓰기가 0단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큰일 날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많이 서두르고 있는데 아직 40분이나 남은 거죠. 그 실리카 게린가 그분 오시기까지. 그래요. 우리 2교시 생각해 봅시다. 2교시 시험 모는 종류로 해가지고 여러분 들여쓰기 안 맞으면 제가 1점의 수수료를 받고 척추 교정을 해드렸단 말이죠. 자, 그 들여쓰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문장을 놓고 한번 봅시다. 이 문장이 지금 현재는 들여쓰기가 1단이에요. 따라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문장이 업데이트의 내용물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죠? 지금 미안해요. 이니셜라이즈의 내용물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들여쓰기가 1단이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이구나. 따라서 얘가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마지막 문장이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들여쓰기가 0단이었다? 그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문장은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의 다음 문장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 문장이 얘 실행한 다음에 실행되는 애냐 또는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이 전체 덩어리를 실행한 다음에 실행하는 애냐가 들여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 0.5단 막 이딴 식으로 적으면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얘가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인지 이니셜라이즈의 다음 문장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이거 안 해 꺼져와 같이 즉시 빨간 줄 끄어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 있다라고 반드시 오류가 날 겁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맞춰줘야 돼요. 자, 다시 요약해 봅시다. 들여쓰기가 왜 중요하냐는 실행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 순차 분기 반복 어떤 복합적인 문장 내용물이냐 그 복합적인 문장 전체의 다음 문장이냐는 결국 이 문장은 누구 실행한 다음에 실행되는 문장이냐를 들여쓰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 봅시다. 들여쓰기는 실행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따라서 들여쓰기는 기본적으로 문장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어떤 문장의 첫 글자가 들여쓰기가 몇 단인지를 재요. 오케이. 일단 거기까지 일단 챙겨봅시다. 근데 요 new 텍스트 호출식 적혀있고 엔터 키친 요 수식문은 일단 첫 번째 글자는 들여쓰기가 1단이에요. 요것만 봐도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얘가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첫 번째 문장이겠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커다란 수식이고 거기다 엔터 키친 거임과 같이 파악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친구는 오케이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들여쓰기가 0단이든 들여쓰기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엄청 길게 돼 있든 실행 흐름이랑 1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간단한 예시 보여드릴게요. 좀 더 간단한 예시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여기서 간단한 문장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면 넘버즈는 3, 5, 7 한다고 칩시다. 엔터 쳐요. 자, 여긴 지금 일단 인터랙티브니까 우리가 그냥 적는다라면 들여쓰기 0단으로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겠죠. 맨 땅에 지금 문장 적는 거니까요. 이때 여러분이 일단 들여쓰기 0단으로 스타트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원한다라면 얼마든지 엔터를 치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 엔터, 5, 엔터, 7, 엔터 해도 이 친구는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닫는 대괄호까지 적어서
요 할당문의 는 오른쪽 수식을 이제 드디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거기서 엔터키 치면 이제 여기 전체까지 내용물이 전부 다 하나의 할당문이구나라고 실행을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수식을 적을 때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엔터키를 치는 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들여쓰기 1단으로 적었는데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개 삐뚤빼뚤하게 적어도 이런 애들은 삐뚤빼뚤하게 적어도 전혀 상관없다 이거예요. 저거를 띄어쓰기를 몇 개를 집어넣든 몇백 개를 집어넣든 무조건 얘가 0번째 칸에 담을 거, 그 다음 거가 1번째 칸에 담을 거로 고정돼 있으니까요. 실행 흐름이랑 1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챙겨두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을 적을 때, 몇몇 수식을 적을 때 특히나 나 지금부터 리스트 하나 뿅 하고 튀어나올 만한 수식 적을 거야 하면서 여는 대거를 적는다라든가 와 같은 특별한 기호를 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기호를 써가면서 여러분이 수식을 적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엔터를 막 치셔도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끈기 있게 기다려줍니다. 다음 줄까지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닫는 대괄호라든가 하나의 수식 작성의 마지막 글자를 만날 때까지.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예를 들면 텍스트는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고 안녕 같은 느낌으로 담아둘 수가 있다 그래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텍스트 해서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엔터키 잔뜩 들어가 있는 거가 전부 다 유효한 입력으로 지금 데이터 봐주시면 돼요. 얘도 지금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거는 나 지금부터 할 말이 있으니까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한 글자 한 글자 빼뜨리지 말고 잘 기록해 놓와 같은 느낌으로 str 리터럴 길게 적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엔터키 마음대로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마지막에 따옴표 3개 적을 때까지는 하염없이 기다려줄 수 있다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뭐 여러분이 여기서 괄호 열고 3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더하기 5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적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소괄호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수식을 묶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나 조금 그럴싸한 수식 적을 거니까 기다려줘 같은 느낌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이 3 더하기 5 원래 적는 게 목표인데 내가 요 세 글자를 다 따로따로 줄로 적고 싶다 해서 3 적고 엔터키 치잖아요. 우리 이전에 이미 봤듯이 얘는 그냥 요 하나만 그대로 채갖고 가는 겁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필요가 없다라면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원 출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지금 몇 명 앉아있는지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는 친구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래 목표는 3 엔터 더하기 엔터 5 엔터 할 때까지 기다려서 3 더하기 5 덧셈을 해서 8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이 친구는 3 엔터 치면서 3 엔터 치는 바로 그 순간 아싸 하면서 그냥 그대로 들고 이걸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도 이럴 거잖아요. 왜냐? 이래도 되니까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하나의 완벽한 수식, 그 다음에 거기다 엔터키 친 수식문으로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건 물론 할당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넘버는 3 엔터 더하기 엔터 5 엔터 이러면 이제 3 엔터 치면 바로 거기까지만 들고 가서 작업을 진행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서스펜드 하기 위해서 방금 봤던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적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C 동네는 들여쓰기를 신경 안 쓰니까 엔터키를 수식 사이사이에 적고 띄어쓰기 탭키 같은 거 신경 안 쓰니까 그쪽은 여러분 그냥 보기 편한 느낌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파이썬 동네는 들여쓰기를 엄청 깐깐하게 신경 쓰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신경 쓰는 원론적인 이유, 그걸 신경 써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실행 흐름에 있다라는 거. 어떤 문장이 누구의 다음 문장이냐를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만 깔끔하게 여러분이 챙겨두면 나머지는 편하게 적어도 돼요.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다만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퇴근 본능이 엄청나게 강력한 친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길게 여러 줄에 걸쳐서 적고 싶다라면 하다못해 소괄호를 열어가지고
나 이거 닫는 속어로 적을 때까지 너 퇴근 못해. 기다려. 듣고 있어야 돼. 야근해야 돼.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언지를 주면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출식은 무조건 속어로 적을 거잖아요. 그때는 중간중간 엔터 편하게 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일단은 실용적인 쓰임새가 있을 겁니다. 또는 방금 전 봤던 건 리스트라든가 그런 거. 계산하면 리스트 하나 튀어나오는 수식 같은 거 적을 때 가능합니다. 아무튼 여기는 지금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2개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Q 눌렀을 때 A 눌렀을 때 W 눌렀을 때 S 눌렀을 때 각각 뭐 할 건지를 서로 독립적으로 지금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우리 수업에서 소개를 하지 않았던 저 더하기 는이라고 적혀 있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더하기 는은 뭐냐면 자 봐봐요. 예를 들면 우리 그 반복의 3단 콤보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넘버는 넘버 더하기 1 막 이런 거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를 좀 더 편하게 여러분 적을 수 있게 넘버에다가 더해서 다시 담아줘 뭐를 1을 더해서 다시 담아줘와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넘버에 3이 담겨 있을 때 이 할당문 실행하면 얘도 할당문이 맞아요. 그래서 엔터키 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긴 한데 넘버 엔터 치면 3에다 1 더한 결과인 4가 이제 넘버 자리에 담겨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동일한 이름을 는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2번 연거푸 적는 거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일단은 그 정도 생각해 두시면 뭐 그럭저럭 챙겨 두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거보다는 의미가 좀 더 복잡하긴 한데 뭐 일단은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면 어디 보자. 뭐 리절트로 가볼게요. 리절트는 3, 5, 7 해볼게요. 그 다음에 리절트는 더하기는 리절트 하면 그래 이거 다른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1, 1, 1 한번 해볼게요. 하면 그러면 리절트 엔터 치면 뭐 나오겠습니까? 4, 6, 8이 나올까요? 그렇죠. 지금 그거잖아요. 선형대수잖아요. 그죠? 벡터에다 벡터를 더하는 겁니다.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엔터 치면 당연하다는 듯이 357111이 나옵니다. 얘는 지금 더하기를 붙이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학 더하기 교하면 학교 나오듯이 3칸짜리 더하기 3칸짜리 해서 6칸짜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얘가 살짝 느낌이 달라요. 이게 result는 result 더하기 111 할 때랑 result 더하기는 111 엔터 할 때랑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1학년 시점에 다루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나중에 여유 되면 여유 시간에 살짝 녹화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아무튼 뭐 지금 대충 납득되죠? 아무튼 357 더하기 111 그러니까 학 더하기 교하면 학교 나오는 것처럼 얘도 3칸 더하기 3칸에서 6칸 나온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일단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는 지금 저런 복잡한 건 아니고 원래 위즈 값에 1 더해서 다시 담고 싶어요. 1 빼서 다시 담고 싶어요. 물론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그 초딩 나눗셈 슬래시 는도 가능하고 등등 다양한 거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 너비가 너무 작으면 화면에서 안 보인다든가 할 거니까 그런 일종의 클리핑 같은 걸 하기 위한 분기 흐름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위사이즈 오브젝트라는 걸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쓰면 여러분이 어떤 네모, 동그라미 등등의 너비, 높이를 새로 지정할 수 있어요. 겸사겸사 테두리의 두께를 다시 지정할 수 있어요. 일단 네모랑 동그라미는 테두리를 지정할 수 있고 리사이즈 할 때 그것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 4번 예시 보고 정리 슬라이드 보고 우리도 축제를 즐기러 가봅시다. 정시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건 이제 그림과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F5 한번 눌러보시면 그럭저럭 탐스럽게 생긴 빨강색 버튼 그림이 지금 보이고 눌러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어떨까 하면 눌렀네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버튼을 누른 것 같은 효과가 지금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퇴근시켜 놓고 구경해 보면 지금 보시면 이니셜라이즈 먼저 봅시다. 여기 보시면 파일 이름 2개를 지금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button.png, buttonpressed.png가 있는데 얘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압축 풀었을 때 요 같은 폴더에 지금 .png 파일이 2장이 들어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button.png 열어보시면
얘가 이런 느낌으로 꽤나 탐스러운 빨간 동그라미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여주다가 저 사람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러면 이 그림으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얘는 사실 바꿔치기를 했는데 그럴싸하게 지금 막 이거 반사광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가 지금 연출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히 버튼이 눌린 것 같구나, 내가 방금 클릭을 성공해서 신난다 와 같은 감정이 살짝 들었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네모 동그라미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준비해둔 그림 파일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가능하고, 그러기 위한 new image라는 친구가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new image는 XY 좌표랑 파일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일종의 액자 같은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렇게 만들어 두고 나중에 그림을 바꿔치기 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는 저 그림 자체, 액자 자체의 XY 좌표를 바꾼다라든가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나는 저 그림 파일을 보여줄 건데 예를 들면 100 곱하기 100 사이즈로 보여주겠어 와 같이 저 그림의 원래 크기랑 상관없이 이 게임에서는 쟤를 100 곱하기 100으로 보여주겠어 와 같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 한번 저장해서 실행해 보면 하면 할 2초 정도 있다가 간신히 이게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클릭하면 원래 그림 사이즈 그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서 쓰시는 걸 일단은 권장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100 곱하기 100 이거 지정을 안 하면 그림의 원래 사이즈 그대로 우리 눈에 보여줍니다. 얘는 F5 누르면 거의 즉시 창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림 적혀있는 그대로 우리 눈에 전달하는 겁니다. .png 파일에 들어있는 그대로. 반면에 얘를 내가 지금 크기를 바꿔서 보여주고 싶어와 같이 여러분이 지정하면 그 그림 파일을 내용을 토대로 100 곱하기 100 그림을 새로 만듭니다. 축소를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축소를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려요. 우리 GUI 모듈은 순수 파이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막 C 코드 섞어가지고 하면 여러분 싫어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윈도우 버전이랑 맥 버전이랑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얘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제 추천사항은 이거예요. 사실 여기는 트릭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창 자체의 크기가 265 곱하기 265고 그 다음에 그림 파일을 애초에 내가 화면에다가 265 곱하기 265로 보여줄 거야 하면은 그림 파일 자체의 크기를 그거에 딱 맞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렇게 예를 들면 물류센터 같은 겁니다. 나중에 딱 들고 나가기 쉽게 그 사이즈 정확히 맞춰가지고 저장해 두면 F5 눌렀을 때 그냥 그거 그대로 보여주면 저 사람 눈에 적합한 사이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마 훨씬 유리할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캐릭터를 64 곱하기 64 사이즈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림 파일을 처음부터 64 곱하기 64로 만들어 두라 이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이 그림과 관련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살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거 제외하면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마우스로 클릭을 했단 말이죠. 그거랑 관련한 조건식을 이렇게 여러분 가져가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었고 마우스 포인터의 XY 좌표가 그 버튼의 영역에 들어가 있냐와 같은 느낌으로 조건식 챙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상태에서 버튼을 눌렀냐와 같은 조건식을 적는 셈이 돼요. 만약 그게 맞다면 set 이미지를 하면 방금 전 얘기했던 그 액자 같은 뭔가에다가 이제 눌린 버튼 그림을 보여주겠어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경하면 여러분 지금 뭐 단색으로 네모 동그라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고양이 그림 같은 거 다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버전 만들 때는 그 이제 AI의 도움 같은 거 받으면 캐릭터 그림 같은 거 그려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돈 주고 이제 스프라이트라고 부르는 그런 게임용 그래픽 같은 거 구매해가지고 내 게임에 활용한다라든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사이즈만 살짝 미리 잘 마련해둔다. 그것만 지키시면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저는 .png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저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래 아까 전에 설명 하나 안 한 게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w.new rectangle 그 다음에
0,0부터 265 곱하기 265 사이즈의 예를 들면 블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면 새로 네모, 파란색 네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액자를 만들 거예요. 뉴 이미지를 할 겁니다. 그럼 얘는 F4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파란 네모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다가 뉴 이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만든 게 더 우리한테 가까이 보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이거 한번 순서를 서순으로 바꿔볼게요. 이거 순서를 서순으로 바꾸면 그러면 빨간 공 그림을 먼저 띄운 다음에 파란 네모를 그릴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파란 네모만 보입니다. 그림은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뭐를 더 뒤로 배치할 거냐, 뭐를 더 앞에 배치할 거냐는 요 new 어쩌고 함수 출시 계산을 먼저 하면 맨 뒤로 빠지는 겁니다. 맨 밑에 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한 친구가 가장 위에 뜬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 화면 구성할 때 배경 그림, 뭐 산 같은 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캐릭터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물 그리고와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앞에다 띄워줄 뭐 에너지 바라든가 게이지라든가 하트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장 마지막에 뉴해서 추가하도록 그러면 일단은 전체 게임 화면을 좀 더 편하게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자 지금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의 가장자리가 파란색으로 지금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png 파일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주변을 투명색으로 그려놨기 때문이에요. 그림 파일에 투명색이 들어있다라면 그걸 지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파란 네모가 비쳐 보이는 거예요. 투명색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jpg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기본적으로 이 투명색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그럴싸한 그림들 여러 개 서로 겹쳐가면서 배치하고 싶다라면 .jpg는 피하시고 일단은 윈도우 기준으로는 .png가 파일 용량도 작고 그 다음에 예쁘게 잘 출력될 겁니다. 그걸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정리 슬라이드 구경하고 우리도 축제를 즐기러 갑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 슬라이드예요. 요거는 10주차 수업 시간에 살짝 얘기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그 따옴표 3개로 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타트 하는 경우엔 중간중간에 엔터키 탭키 맘대로 치실 수 있어요. C의 str 리터럴은 그게 안 되죠. C의 그 큰 따옴표로 스타트 하는 거는 안에다가 엔터키 직접 못 치기 때문에 여러분 백슬래시 n이라든가 적어 봤을 거란 말이죠. 벌써 기컴프 시간에. 파이썬도 원래는 그렇습니다.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 할 땐 그렇게 해야 돼요. escape 시퀀스를 넣어야 돼요. 근데 따옴표 3개로 스타트 할 때는 좀 더 편하게 진짜 엔터키를 듬뿍듬뿍 쳐가면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 나를 위한 도움말이라든가 그런 걸 적고자 할 때 이 따옴표 3개로 스타트 하는 걸 쓰시면 좀 더 편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리터럴이기 때문에 주석이랑은 달라요. 자, 주석 같은 경우는 아예 문장이 아니잖아요. 실행 흐름이랑 1도 상관없는 애입니다. 따라서 주석은 들여쓰기랑 진짜 1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str 리터럴 같은 경우는 아무튼 수식이 맞단 말이에요. 계산하면 str 형식 값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땅에서 str 리터럴 적는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여는 따옴표에 들여쓰기를 여러분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큰 불편 없이 얘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코드 덩어리의 첫 번째 문장으로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 쳐서 수식문을 구성해 두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글자들을 이 코드 덩어리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인식을 해서 따로 키핑을 해둡니다. 그게 함수 내용물일 수도 있고 모듈의 내용물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그렇게 메모리에 따로 키핑해둔 그 글자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끌고 와가지고 툴팁으로 보여드린다라든가 또는 이제 헬프 쳐가지고 여러분이 전체 내용을 열람을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15점짜리니까 꼭 .py 파일 맨 위에다가는 그 녹색으로 이렇게 해서 리터럴로 설명을 적어둬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도 여러분 그 10주차 수업 자료 보셨을 거니까 그 당시 했던 내용 보셨을 테니까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 값의 형식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코어는 300과 같이 내가 제목에다가 적고 싶어요. 셋 타이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더하기 300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str 괄호 열고 닫고를 붙여야지 글자 붙이기를 해줄 겁니다. 그게 귀찮다라면 요
여는 따옴표 왼쪽에다가 F를 두고 썼다는 표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직관적이니까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3 더하기 5 그냥 적으면 이거 3 더하기 5 세 글자짜리란 말이죠. 이거를 F로 쓰다하고 여는 따옴표하고 중괄호로 열었다 닫았다를 중간에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3 더하기 5 적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중괄호 안에 적어둔 글자들을 파이썬 수식으로 간주를 해서 계산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덧셈식이니까 계산은 8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8에 대한 글자 표현이 이 중괄호 전체 표현 자리에 들어가게끔 지금 같은 경우는 10진수 8 한 글자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입혀가지고 최종적으로 str 형식 값을 만들어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데서 쓸 수 있고 뭐 제목에다가 뭔가 띄워주고 싶을 때라든가 그럴 때 일단은 우리 게임 만들 때는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한 추가적인 기능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GPT한테 물어보시고 당분간은 그냥 적당히 내가 지금 요 값이 예를 들면 뭐 라이프 값이 적절한 타이밍에 계속 잘 감소하고 있냐 내 게임이 잘 안 돌아갈 때 그런 거 이제 셋 타이틀 해가지고 라이프는 3, 라이프는 3, 라이프는 3, 라이프는 2 이런 식으로 그때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갱신해서 보여주도록 구성하고 싶을 때 이 F로 스타트하는 스트링 리터럴을 여러분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몇 복합적인 문장들은 여러 부분으로 길게 여러분이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에 대한 들여쓰기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의 첫 줄. 그래야지 누구의 else 부분인가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들여쓰기 일렬로 잘 맞춰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if문을 적을 때는 우리 평소처럼 if 부분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0개 또는 1개 또는 여러 개의 elif 부분을 더 붙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뒤에 0개 또는 1개의 else 부분을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 for문 같은 경우는 L, while, L, for 같은 건 없고 else 부분을 0개 또는 1개 붙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예를 들면 else 부분을 다룬다 또는 어떤 elif 부분을 다룬다 라면 그걸 왜 다루고 자빠져 있냐? 그 위에 있는 모든 부분들 조건식 계산한 결과값이 false가 떴다 이거예요. 그걸 상정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조건식을 편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else 부분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번 부분 조건식 계산했는데 true가 떠서 내용을 실행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싸그리 스킵을 하게 된다. if문의 경우는 그렇고 while문의 경우는 뭐 원래처럼 꼭대기로 올라가는 걸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for문의 else 부분은 걔가 예를 들면 n, i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어놨다 칩시다. 새로운 이름 n을 도입해 갖고 쓰고 있어요. n에다가 새로운 값을 담는데 성공할 때마다 내용물 문장은 실행할 거예요. 그 새로운 값을 담는데 실패하는 바로 그 시점에 for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else 부분 내용을 실행하고 전체를 끝을 냅니다. 뭐 그 부분만 살짝 유의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이라는 친구 소개를 해봤습니다. 리턴문 생각하시면 걔랑 비슷한 거예요. 다만 얘는 데이터랑은 1도 상관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수식 적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브레이크 엔터 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continue문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얘도 while문, for문 적을 때 정밀하게는 while문, for문의 while 부분, for 부분을 적을 때 여러분이 적으실 수 있어요. 얘는 브레이크문이 전체 반복 실행을 그러니까 문장 자체의 실행을 중단하는 거다라면 continue문은 이번 반복만 중단한다. 그래서 꼭대기로 다시 무조건 올라가는 느낌으로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문장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 파이썬에서는 C랑 다르게 elif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 이유는 들여쓰기 때문이에요. else 띄고 if 하면 들여쓰기가 한 단위 더 들어갑니다. else 부분의 내용물로 if문을 적고자 한다면요. 그럼 이제 else if 할 때마다 들여쓰기 3단, 4단, 5단에서 대각선으로 여러분 코드를 적게 돼요. 개빡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if문에 대해서 elif 부분을 여러 개 붙일 수 있게 해놨다 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파이썬 3.13인가에서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문장이 등장하긴 했는데 뭐 그건 뭐 그러려니 하시고 아무튼 간에 C의
LF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큰 불편함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것만 살짝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원래 다뤄야 했었던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여유 시간에는 그래 여러분 축제 가실 분들 가시고 요거 영상 해서 올려드릴게요.